자, 이번 시간에는 호도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새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법이란 건 뭐냐면 새로운 각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뭘 사용했냐면은 60분법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60분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45도, 70도, 120도와 같이 도를 쓰는 거를 도를 단위로 하는 것을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했어요. 도를 단위로 하는 거. 밑에 보면은 여기 60분법은 원의 둘레를 360등분하여 각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도, 즉 이거 360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당 1도로 해서 360도로 했던 거야. 60분법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1도를 또 60개로 나누면은 1분, 1분을 또 60도로 나누면 1초라고 그냥 부르는 겁니다. 시계 아니에요. 그냥 분초로 나타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새로운 단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정의가 나옵니다. 새로운 정의. 자, 외우셔야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 반지름이 r일 때요.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도 r이야. 현 말고 호요. 둥그렇게 되는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그 중심각의 크기를 여기에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가 1 라디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의는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도 r만큼 왔을 때를 우리가 1 라디안이라고 나타낼 거고, 이걸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은 정의를 안다고 그냥 풀 수 없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 AB에 대해서 중심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면은, 자, 우리 모르니까 이걸로 해줄까요? 이쁘니까. 이렇게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요 길이도 r이야. 이게 우리가 알파도라고 했어요. 알파도는 우리가 1 라디안이라고 했습니다. 라디안 이렇게 써요. LAD라고. 나중에 알겠지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라디안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60분법과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지 찾아볼 거예요. 우선은 호의 길이가 R일 때 원 전체의 둘레를 보면은 2파이 R이 됩니다. 비례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R 대 2파이 R은 원래 각도인 알파 대, 그렇죠? 뭐가 되는 거야? 360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알파도 대 360도. 그럼 요거 이렇게 해주면은 2파이 R 곱하기 알파도는 360도 곱하기 알파. 그래서 R 생략, 180 생략. 그래서 알파도는 파이 분의 18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은 이렇게 알파도는 파이 분의 180도까지 도까지 저렇게 써주게 되고요. 이렇게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 알파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r에 관계없이, 그러네. r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네. 그러니까 r이 1000이든 만이든 얘도 똑 1000이랑 만이랑 같이 커지기 때문에 항상 관계없이 파이 분의 180도로 항상 일정하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크기를 1 라디안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요 파이요 그 파이예요? 맞습니다. 3.14 1592 어쩌고 저쩌고의 그 파이. 왜? 원의 둘레 구할 때 쓴 거니까. 그래서 그 파이가 나오는 게 맞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대략 3보다 조금 큰 걸로 180으로 나눴으니까 얘가 뭐 58도 좀 몇몇 도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 라디안은 파이 분의 180도. 파이가 문자가 아니라 숫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쵸? 무리수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파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58점 몇몇몇 도가 될 수 있고, 57인가? 찾아볼까요? 57도. 약 57도 정도.
이렇게 약 57도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쫄면 안 된다. 그래서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를 보면요. 1라디안은 방금 외웠죠? 1라디안이란 것은 파이분의 180이다. 180도. 그래서 대충 57도가 되고, 그럼 우리는 1도는 요거를 잘 알아두면 좋아요.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알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여기서 네모칸 친 거에서 양변에 파이를 곱해주면은 파이 라디안은 180도가 됩니다. 그쵸? 이 글씨가 별로 안 이쁘네. 파이 라디안은 18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라는 거는 원래는 그냥 3.14를 나타내는 그 숫자가 맞아요. 근데 파이에 라디안을 붙여버리면은 180도가 된다. 요거를 알아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요것도 써놓으세요, 여러분. 훨씬 편할 겁니다. 파이 라디안은 180도,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30도는 30도라는 걸 나타낼 때는 여기도 30을 곱하면 되니까 30도는 189분의 파이 곱하기 30 라디안에서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쓸 수 있고요. 4분의 파이 라디안은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이기 때문에 대신 넣어서 약분해서 45도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이제 파이 라디안을 180으로 생각하면 좀 편해요. 우선 여기서 가게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 라디안을 생략하고 6분의 파이 그냥 이 라디안을 그냥 숫자 2라고도 쓴단 말이야. 즉 파이 라디안을 나타낼 때도 라디안을 안 쓰고 우리가 그냥 파이라고 호도법을 쓸 때는 파이라고 쓰면은 얘가 180도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는 얘를 곱하는 것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지만 파이 대신에 180을 넣어주면은 45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라디안을 바꾸는 거 쉬워집니다. 대신 30도를 나누는 거는 180, 즉 파이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180으로. 그렇지? 그럼 180분의 30 오케이? 그래서 약분해주면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를 라디안으로, 라디안을 도로 하는 것 중에 라디안을 도로 바꾸는 건 엄청 쉬워요. 180을 곱해만 주면 되니까. 근데 30도 같은 거 바꿀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해준다 라는 거 조금 알아두면 편합니다. 요건 알아두세요. 직접. 오케이. 그래서 1라디안은 57도인 것까지도 왜 그런지도 잘 한번 배워봤고요. 자, 3번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또 한번 봅시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 즉 라디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각도를 도로 안 보고 라디안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 넓이를 S라고 하면은 L은 r 세타, 요 호의 길이는 그냥 r 곱하기 세타가 되는 거야. 봐야겠죠? 그 다음에 그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와 2분의 1 rl이라는 것도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반가운 게 선생님 저 이거 2분의 1 rl은 알아요.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60분법으로 했던 거고, 우리도 이제 라디안을 사용해서도 한번, 호도법을 사용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증명을 하면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또 원이랑 비례식 쓰는 거야. 이 중에서 이렇게 얘가 세타라고 하고 이거 S라고 하면요, 오케이? 자, 얘가 R이고 얘가 L이야. 그러면 길이부터 할게요. L, 우리는 L이라는 길이를 갖고 있는데 원 전체는 2파이 R이야. 그쵸? 맞아요? L이라는 애의 중심각은 세타인데, 그쵸? 맞아요? 근데 이 전체 한 바퀴 도는 거는 360도죠. 근데 여기다가 189도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이제 2파이가 한 바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파이 라디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라디안. 생략합니다. 그래서 L 대 2파이 R, 길이 대
각도 볼 때는 얘가 2파이가 되는 거야. 라디안, 생략. 오케이? 그래서 얘 2파이 r 세타는 2파이 l, 2파이 생략. 그래서 r 세타는 l. 그쵸? l은 r 세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l은 r 세타구나 라는 게 1번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해되죠? 비례식이에요. 다 똑같아. 넓이도 한번 볼까요? 넓이는 s라고 썼잖아. s는 s 대 이번엔 파이 r 제곱. 원이니까요. 파이 r 제곱이죠. 이거는 또 조그만 거는 각도가 세타고 그 다음은 2파이라는 각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넓이 각도 순서 맞춰서 써주면은 세타 곱하기 파이 r 제곱은 넓이 곱하기 2파이. 그래서 파이 약분해주고 2로 나눠주면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l은 r 세타라면서요. r 세타 대신에 바로 넣어주면은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니까 2분의 1 r l 이렇게 반지름과 호의 길이만으로도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로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세타가 라디안이라는 게 1번 포인트야. 세타는 뭐다? 라디안이라는 호도법을 사용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60도가 나왔는데 그냥 쓰면 안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L을 구할 때 R 세타를 구하는 건 하나지만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즉 반지름과 중심각을 아냐 혹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아냐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R과 L이 나왔어? 그럼 2분의 1 RL 쓰면 되고 R과 세타가 나왔어? 그럼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쓰면 된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밑에 예시까지 한번 보면요. 반지름의 길이가 6cm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라는 호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 넓이를 S라고 하면은 L은 R 곱하기 세타니까 그냥 6 곱하기 6분의 파이 하니까 그냥 파이 라디안, 즉 180도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뭐야, 길이잖아. 그럼 파이 센티미터다. 그럼 3.141592 센티미터 맞나요? 맞아요? 아니, 이제 라디안까지 붙어 있는 거니까 요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요 R 세타 할 때 세타에 붙어 있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약분해서 파이 라디안 센티미터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라디안을 생략할 뿐이야. 오케이? 이해되죠? 그 다음에 넓이도 뭐예요? 지금은 뭐 알려줬어? 중심각의 크기와 반지름 알려줬으니까 요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이용하면 되겠죠? 2분의 1 R 제곱 세타는 6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다 나와요. 다 나오고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 바꾸는 거 나오고 45도, 6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다 되는 거고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되는 거 원래는 360 더하기 이제 몇 도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2n 파이, 2파이 360도 곱하기 n 이거를 2n 파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한 바퀴가 이제 2파이다. 방금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 증명하는 것도 다 했고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개념 체크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곱하기 180분의 파이 곱하기 180분의 파이 곱하기 180분의 파이 곱하기 180분의 파이 다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계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각을 60분법으로 나타내시오. 파이 대신에 180도를 써서 180도 180도, 180도 이렇게 써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3번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2n 파이 더하기 세타꼴로 나타내보시오. 단 n은 정수고 세타는 0과 2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자, 1번 3분의 7 파이 얘는 3분의 6 파이 더하기 3분의 1 파이죠. 즉 2파이 더하기 3분의 1 파이 2파이가 360도 이거 좀 적응이 돼야 됩니다. 파이가
180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편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얘는 2n 파이 더하기 3분의 1 파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바퀴를 나타내는 한 바퀴 돌았다는 거니까. 자, 2번은요.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는 좀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2파이를 더하거나 2파이를 빼면은 360도가 더해지거나 빼진다는 얘기야. 더해주면은 얘는 어떤 동경과 같냐면 3분의 4 파이라는 애와 동경이 같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이해되죠? 얘는 그래서 2n 파이 더하기 3분의 4 파이. 얘를 한번 60도로 바꿔보면은 180도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120이거든요. 얘도 60 바꿔주면은 240도란 얘기야. 그렇지? 240도. 마이너스 120으로 가나 이렇게 240으로 오나 같은 동경을 갖게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2분의 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범위도. 오케이. 40도. 40도는 180분의 파이 곱해줘서요. 0 하나 없애주고 그러면은 298 9분의 2 파이네. 그러면은 2n 파이 더하기 9분의 2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570은 360 더하기 210도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2 파이 더하기 210도도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은 6분의 7 파이가 돼서 얘도 일반 각을 나타내주면은 2n 파이 더하기 6분의 7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4번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오. 반지름의 길이 R은 6이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 세타가 3분의 파이. 그러면은 호의 길이는 R 세타였고요.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3분의 파이. 그쵸? 뭐가 돼요? 2파이가 되고요. 얘는 R제곱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뭐가 어디에 필요한지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새로 배운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정리해 보면은 호도법이란 거 새로 배웠고요. 원래 60분법이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인 것을 1라디안이라고 한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에서 디테일하게 나와요. 증명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편하고 그 알파 각도라고 했을 때 파이분의 180도가 1라디안이 되고 그래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걸 쓸 수 있다.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거는 이제 생략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뭐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외워서 하시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요거까지도 잘 체크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필수의 이제 3번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라고 했을 때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315도는 4분의 7파이니 이거 180 넣어서 45, 7, 4, 28, 7, 5, 35 맞네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니은 이것도 180을 먼저 넣어주세요. 그럼 더 쉽잖아. 60, 660이니까 탈락. 얘도 180을 넣어주는 게 빠릅니다. 그럼 210도 합격. 얘도 180을 넣어주면은 15이기 때문에 105도가 돼서 탈락.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파이를 180 넣는 게 더 편합니다. 알겠죠? 파이 라디안은 180도와 같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4번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 넓이를 S라고 할 때요. 자, 반지름은 3이고요. 호의 길이가 2파이고요. 중심각은 그냥 세타고요. 넓이를 S라고 할 때요. 자, 지금은 세타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 근데 L이 나왔잖아. 요 호의 길이는 뭐였냐면요. R 세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R은 뭐야? 3 곱하기 세타가 2파이니까 세타도 구할 수 있고요. 세타 구하면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하든 2분의 1 RL을 하든 여러분이 마음껏 골라서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는 없었고 그냥 이 개념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된다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5번.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 최소. 여러분이 좋아하는 최대 최소가 나왔습니다. 최대 최소. 자, 둘레의 길이가 18이고요. 멈추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멈췄네. 둘레의 길이가 18이고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둘레 길이가 얼마큼인지 몰라서 이렇게만 그려볼게요. 이렇게인데 이 전체 길이가 L이고 세타라고 할 때요. 전체 길이가 18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 R 더하기 L이 18인 거 하나 알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한다 라고 나오면 최대 최소라고 말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 1번 2차 함수 최대 최소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푸는 거 범위가 있고 없고까지 생각이 나면 좋고요. 2번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쵸?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라 플러스와 곱하기 더하기의 최소 곱하기의 최대 산술기에도 쓸 수 있으면 되고요. 요 다음 것들은 뒤에서 더 나오고 혹은 뭐 직선일 때가 가장 빠르다 짧다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한계에 대한 문자로 나타내야 돼요. 자, 넓이가 최대인 것이니까 넓이를 먼저 구해보면요 2분의 1 R L이란 말이야. 얘는 문자가 두 개야. R과 L이야. 근데 얘도 R과 L이야. 그래서 L을 18-2R로 놔서 내가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자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넣어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2R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응? 이거 다 곱해주면은 뭐야? 9R 빼기 R 제곱 아니야? 최대 최소 구하면 뭐 해야 돼? R의 범위 뭐 둘레의 길이가 18이니까 뭐 9보다 작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9보다 작아야겠지. R의 길이는 0보다 크고 9보다 작은 게 잡힐 건데요. 그쵸?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R 제곱 빼기 9R 더하기 반의 제곱 4분의 81 마이너스 4분의 81 밖으로 나오면서 더하기로 바뀌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R의 2분의 9의 제곱 플러스 4분의 81 R이 2분의 9일 때 넓이는 4분의 81의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선 최대 최소란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발상이 되면 제일 좋아요. 2차 함수로 할 건지 산술기하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이런 그래프로 해서 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 봤더니 문자 2개, 식 2개니까 합쳐서 2차 함수로 최대 최소를 구하자라는 게 여러분이 떠오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2분의 9일 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9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다면은 4분의 81이었으면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좋았습니다.